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 원 김경순입니다. 벌써 15주차네요. 네, 시간은 참 잘 가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실습 중인데요. 더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론은 계속 동영상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많이 듣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을 보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인드 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9주차 때부터 14주차 때까지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옆에 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쫙 펴주세요. 그러면 9주차 복습이 시작되겠습니다. 9주차 때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개인위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위생. 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방어선인 피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복 케어, 그리고 또 눈, 그리고 구강 점막, 그리고 스페셜 마우스 케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목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깨끗하게 하는 클린싱 베스, 그리고 테라퓨틱 베스, 치료적 목욕이 있었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해음 생식기 간호, 피케어, 페리니알 케어, 지금 우리 실습 시간에 멜라톤 폴리 하고 있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해음 생식기 간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간호 하면은 우리가 DM풋,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버거스 디지즈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톱 발톱을 어떻게 깎아야 되는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깎아야 되고 끝부분은 줄로 이렇게 조금 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손톱 발톱 간호가 이 발간호랑 같이 해서 들어가겠고요. 구강 간호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이 산소를 투여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이런 점막을 건조하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구강 간호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 간호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안구 수술이라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각막 반사, 눈 앞에 뭔가가 오면 눈을 깜빡깜빡 거려야 되는데 이게 깜빡거리지가 않고 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계속 뜨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코니아, 각막이 마르게 되겠죠. 마르면 찢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젖은 생리식염수가 묻어있는 꺼즈로 눈을 덮어야 되는 그런 눈 간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재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네, 개인위생 부분입니다. 우리 학습 목표에서 개인위생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피부, 발, 손발톱, 구강, 눈,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고 본문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욕의 종류, 우리가 클린싱 베스, 테라퓨틱, 치료적 목욕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 네, 스페셜 마우스 케어까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위생은 하이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시하게 얘기했던 피부의 5가지 기능입니다. 우리 인체와 구조의 기능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피부는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배웠죠? 네, 몇 층이 있는지. 근데 이 피부는 우리 1차 방어선이에요. 5가지 주요 기능을 보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나오죠.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 장애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그리고 체온 조절도 하고요. 그리고 피지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통증, 온도, 접촉, 압력에 대해서 감각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피부에 있는 피부는 크게 기능이 비타민 D.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햇볕을 보게 되면 자외선에서 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활성되고 흡수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햇볕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피부의 기능은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셀프 케어, 자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런 자가 간호가 잘 안 되는 결핍의 원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 의자, 평행 손잡이 이런 건 요즘에 강조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실에도 이런 사이드바, 안전바가 있으면은 네, 좋겠죠? 네, 노인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잘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샤워 의자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 간호의 일반적 지침은 쭉 나와 있었고, 그리고 목욕 종류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클렌싱 베스, 그리고 세라퓨틱 베스가 있고, 이런 깨끗하게 하는 청결 목욕에는 완전 침상, 자가 침상 목욕, 부분 목욕, 네, 그리고 주머니 목욕, 수건 목욕, 통 목욕, 스펀지 목욕, 일반적인 샤워 이런 종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라퓨틱 목욕에는 이제 뭐 아토피 이런 게 심한 경우에 이렇게 약을 타서 할 수 있도록, 약물을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목욕이 있었어요. 쭉 내려가면 이제 피케어가 나와요. 피케어라고 하는 페리니얼 케어.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우리 넬라톤에서도 어떻게 닦았나요? 네, 우리 넬라톤 폴리에서 일단은 대음순 먼저 닦고 소음순 닦고 그리고 요도에서 항문으로 닦았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형광펜 있는 부분이 그쪽이고요. 기준은 어때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그래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는다. 남자의 경우에는 요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네,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 간호는 발은 우리가 DMF 얘기를 많이 나왔고요. 특히 노인 대상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당뇨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런 암푸테이션, 절단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뇨나 말초혈관 질환자, 버거스 디지즈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피부 손상이 있을 때 감염되기 쉬운 고위험 대상자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손발톱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깎으라고 했죠. 일자로 깎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이런 줄로 다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강 단계에서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치아 얘기가 나오면서 쭉 고위험 대상자가 있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혼돈, 심각한 질병, 혼돈, 의식 저하, 우울, 탈수 대상자의 경우에는 구강위생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잘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우리 배웠던 L튜브 있죠. NG튜브, L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산소요법, 나잘 캐뉼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 어떤 기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점막이 마르기가 쉬워요. 구강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한 간호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우리 특별 구강 간호, 스페셜 마우스 케어가 필요한 이제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구강이 입이 자꾸 마르죠.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약물,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항고혈압제 이런 부작용,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나잘 캐뉼라 같은 산소요법, 그리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액체로 입을 섭취할 수 없는 지금 금식 상태인 경우에는 이런 구강 건조증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우스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초에 각막 반사가 없는 경우, 여기에 빨간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이식 안구 수술, 안구 외상, 각막 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지금 못 감고 있거나 이렇게 잘 감지 못하면 건조되잖아요. 그럼 각막은 찢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뒷장에 가시면 이거는 오타라고 했죠. 정류수가 아니고 생리식염수를 묻힌 멸균 면봉 이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거즈에다가 묻혀서 눈을 덮으라고 했죠. 눈꺼풀 촉촉하게 해줘야 되고요. 분비물이 있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눈 이름은 내안각이라고 합니다. 내안각에서 외안각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공누에 또 처방되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박스 15-4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거즈 사용하는 거, 생리식염수 적신 솜, 그리고 매번 닦을 때마다 새솜, 그리고 안연고나 아니면 인공 눈물을 점적하는 겁니다. 점적이라는 거는 똑똑똑 떨어뜨리게 하는 게 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콘택트 렌즈도 나오네요. 그리고 목욕하는 게 나왔고요. 목욕 접는 순서, 수건을 어떻게 접는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씻어주는지 위에서 아래쪽, 그리고 깨끗한 부위에서 내려오면서 한다는 거, 그리고 먼 쪽, 원위에서 가까운 쪽, 그래서 이렇게 손부터 쭉 먼저 원이라고, 우리 몸 중심은 디지털, 그래서 근이라고 하고, 먼 쪽은 가까운 쪽은 프록시말 해서 근위, 먼 쪽은 디지털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 쪽부터 원위에서부터 근위로 이렇게 닦아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복부 닦고 다리 발 닦고 했던 마지막에 등과 해음부도까지 닦아주는 거. 그래서 해음부 간호 우리 지금 실습할 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폴리 카테타. 그러면 넬라톤 하는 사람들은 한번 끼우고 빼니까 본인이 이제 케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유치도뇨, 폴리는 어떻게 케어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건에다가 비누를 묻혀서 촉촉하게 해서 환자분한테 드려요. 본인이 닦을 수 있도록. 그러면 카테타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닦아요. 그리고 물수건을 한번 다시 주거든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본인이 또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폴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임상에서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의치 간호에서 그림 되게 리얼하다고 했던 이겁니다. 그래서 아랫니, 윗니 이렇게 빼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이런 의치 때문에 분실되거나 이러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환자가 직접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실 들어가거나 할 때 또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개인위생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10주차 보겠습니다. 10주차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처의 유형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욕창 발생 원리 그리고 단계가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욕창의 1단계에서는 레드니스, 붉게 되는 거고 2단계에서는 표피, 진피까지 먹어버리는 거고 3단계에서는 피하 지방까지는 갔는데 아직 근육까지는 안 내려온 거예요. 4단계에서는 근육 그리고 뼈, 근막까지 우리 욕창이 네크로시스 되면서 이렇게 욕창이 더 깊게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안에는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욕창은 사실은 발생해서 간호하는 것보다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욕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만 있네요. 일단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학습 목표에서는 이제 피부 통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욕창 단계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처 유형, 욕창 단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안에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상처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오고 피부 통합성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상처의 유형에서는 일단 의도적인 것, 비의도적인 것로 나누고 그리고 청결 상처 여기 보면 청결 오염상처, 불결 또는 감염상처 이렇게 해서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표 17-1 원인에 따른 상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절개상이란 어떤 건지, 타박상이란 어떤 건지, 찰과상이란 어떤 건지, 천자상이란, 열상이란 관통상인 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처가 났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스 이렇게 얘기하는, 메스는 너무 날카로우면서 깨끗하게 쫙 되죠. 그래서 절개상, 인시전이라고 하고요. 타박상은 어떤 두탁한 데서 맞은 거,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드는 게 타박상. 찰과상은 넘어져서 무릎이 벗겨진 적 있나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벗겨진 것이 어브레전 찰과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피부의 관통되는 것. 그래서 개방상처잖아요. 천자 펑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바늘에 찔린다든가 이렇게 뚫려버린 거. 그래서 천자. 그래서 뒤쪽에 우리가 검사할 때 요추천자, 그리고 이제 우리 흉곽 쪽에서 우리 천자도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천자라고 합니다. 바늘로 이렇게 뚫는 거. 열상 라스레이션은 이렇게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 너덜너덜하게 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손상되는 것을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통상은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관통된 거, 또는 금속 파편이 이렇게 뚫고 나온 것, 이것이 관통상입니다. 그래서 상처 유형에서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렇게도 이제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이 원인에 따른 상처 유형이 더 많이 있고요. 임상에서도 이 원인에 따라서 이제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수어라고 하는 욕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욕창은 우리 임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장기 요양보험, 노인 요양 같은 경우에 이제 집으로 갔을 때도 이런 욕창 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면은 이런 욕창 환자들이 있어서 좀 많이 드레싱도 하루에 막 심한 경우에는 막 6번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 욕창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그래서 계속 한쪽이 눌리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허혈 상태가, 국소 허혈 상태가 오고, 거기에 홍조를 띠면서 이제 혈관 확장으로 기인해서 이렇게 되는 어떤 기전들이 있어요. 욕창이 원인이 있는. 그래서 이 욕창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마찰 전당력, 부동, 부적절한 영양, 대소변 실금, 의식 수준 저하, 감각 저하, 고열, 고령, 만성질환, 이런 원인, 위험 요인이, 이런 요인들이 더 욕창을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밑에 쭉 있고요. 그래서 파울러시 치위치할 때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게 미끄러짐이라든가 압력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살표 얘기를 했었죠. 이 환자는 지금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파울러스 체위를 하면 또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려는 힘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은 영양 쪽 때문에 부적절하게 되면서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소도 잘 지켜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욕창 발생 단계에 따라서는 그림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요 밑에 설명과 같이 보시면 1단계는 어떻게 레드니스, 홍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빨갛게 되는 부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우리가 수포라고 해요. 수포가 생기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1단계, 3단계, 4단계로 가거든요. 화상을 입었을 때도 처음에 살짝 다였을 때는 빨갛게만 되잖아요. 근데 바로 불러 오르죠. 수포가 생겨요. 똑같이 여기도 수포가 발생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표피, 이제 진피까지 이렇게 상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단계에서는 이 근육층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이 피하 지방층까지 건드린 게 3단계 되고요. 그래서 4단계는 좀 심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육층까지 먹어버리고 이제 근막, 그리고 뼈까지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는 4단계, 1, 2, 3, 4단계고, 그리고 뭐 분류되지 않은 거라고 해서 EF까지도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림에서. 그래서 브레이든 척도에서 욕창 발생, 우리 입원 관리하면서 시험 치면서 봤었죠. 브레이든 척도. 그래서 브레이든 척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활동과
기동성을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활동이라는 거는 신체 활동 정도 해서 침대 안에서 이렇게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고요. 기동성은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완전 부동, 뭐 조금 제한이 되는지 약간 제한이 되는지 이런 용견들이 있는 게 기동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6단계가 브레이든 척도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부분이 눌리는지, 이게 소화 자체가 우리가 압력이라고 했죠. 압력이 되면서 한쪽으로 계속 눌리면서 허열 상태가 오면서 그 부분이 이제 혈관이 이제 이완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는 네크로시스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안으로 뼈까지 가는 게 그게 욕창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눌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점했던 부분들이 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앙하이에서는 지금 어디가 눌려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보기는 어디가 눌리는지, 그러면은 그 부위에다가 잘 뭔가를 부드러운 걸 대주면 되겠죠. 아니면 포지션 체인지를 자주 한다든지,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측일 때는 어디가 눌리는지, 그리고 아까 전단력이 높다고 했던 이 파울러십 자세 이 부분에서는 어느 곳인지 해서 그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 유형에서는 1차 치유, 2차 치유 뭐 이렇게 해서 이 단계가 있었잖아요. 유형에서도. 그래서 염증기는 지혈작용을 하는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는 포식작용은 뭐예요?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미생물, 세포 부스러기들을 삼켜 먹는 게 포식작용. 그리고 증식기, 성숙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상처, 치유 그 단계였고요. 배출 종류도 이렇게 장액성, 그리고 고름, 혈액성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주는 요인에는 발달 단계, 그리고 영양 생활 양식, 그리고 약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간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사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사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따라서 매일 사정하는 곳도 있고 딱 정해놓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든 스킬에 보면 고, 중, 저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이제 높은 위험 요인이 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잘 사정해야 되는 게 욕창 예방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구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런 발 뒤꿈치 보호대라든가, 우리 임상에서는 에어 매트리스에서 공기 침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욕창 치료의 지침에는 얼마마다 한 번씩 포지션 체인지를 해야 된다. 최소 2시간. 그리고 매일 드레싱 교환으로 욕창 부위를 세척하고 외과적 무균수를 잘 적용하고, 감염이 발생했다면 이런 것들 감수성 알아보고, 그래서 항생제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기구 도움 받으라고 했고, 움직이도록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드레싱하는 어떤 제품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투명 필름, 포화 비접착, 하이드로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상처는 또 수분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 습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드라이 되면 또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셔야지 어떤 드레싱을 쓸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출혈을 예방, 상처를 지지하고 고정해서 치유를 촉진하는 손상을 예방하는 이런 목적들이 드레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드레싱 어떻게 붙이는지, 관절 부위는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는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까 욕창 발생했을 때 안에서 이제 그 비액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들도 병원에는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 방법 나중에 기관에 가셔서 간호사로 취업하면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대 감는 것들 이렇게 쭉 나와 있었고,
그리고 바인더라고 하는 팔걸이 삼각근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팔걸이 삼각근 하는 상품화된 게 있고, 그리고 복부 바인더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과 열은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겠죠. 어떤 원리? 열은 혈관을 이완시킨다는 거,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건 냉은 어떻게 돼요? 혈관을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되죠.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피가 잘 안 통하니까 혈압은 더 올라가겠죠. 네, 우리 바이탈 사인, 우리 활력증후 시험 쳤으니까 그쪽 부분도 연결하시면서 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열과 냉에 이런 기전이 있는데, 반동 현상이라는 거는 원래 일어나는 거에서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적용했더니 너무 오랫동안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축한다는 거. 이게 반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도 핫팩이나 이런 것도 30분 이상 이제 핫팩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왜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고 할 때 이런 EBP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동 현상은 이제 열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하지 말고, 냉 같은 경우에는 15도씨 이하를 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 효과, 그리고 냉의 효과,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주머니 핫팩되는 거는 어떻게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금기사항이 있고요. 박스 17-4에는. 그래서 찜질하는 거, 자욕하는 거, 담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그리고 산소가 없을 때 성장하는 혐기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배양 검사를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 쭉 해서 면봉을 배양 튜브에 넣고 앰플을 이제 터뜨려서 면봉이 베이지에 당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 가면은 컬처 나갑시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컬처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혐기성인 같은 경우에는 시린지에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상처, 세척,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된 부위, 이게 기준이잖아요. 우리 드레싱 할 때. 그래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원거리면서,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순서하는, 우리 넬라톤 폴리 닦을 때도 대음손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접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쪽부터 해서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대음수는 바깥쪽부터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요게 기준입니다. 네, 다음 11주차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11주차에서는 영양소의 기능 해서 탄지단, 비타민, 무기질 있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에 나머지 무기질, 비타민까지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영양 사정 방법에는 우리는 이제 간호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 가면. 그러면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 영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정하는지 우리 캘리퍼 이용해서 재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BMI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치료 시기에는 우리 연식, 뭐 이런 특별 시기가 있었잖아요. 경식, 라이트, 뭐 다이어트 이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경장 영양은 우리 여러분들 L튜브로 피딩했었잖아요. NG튜브의 한 종류라고 했죠. L튜브가 그런 경장 영양에 대한 거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장 영양에는 L튜브를 하는 것도 있고, TPN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 비경구 영양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PN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가 하는 하얀색 이제 영양제를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중심 정맥 쪽으로 해서 우리가 우심방 쪽에 심장 가까이로 넣는 거 있고, 또 말초 혈관으로 우리 정맥, 우리 일반 수액으로 맞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더 추가로 해서 줬던 그 부분에서 TPN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할게요. 네, 영양 파트 쭉 보시면, 네, 우리 코위관해서 NG튜브라고 했고, 장,
우리 대장, 소장 쪽으로 가는 거는 NE 튜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튜브가 NE 튜브는 더 길다고 했었죠. 탄수화물 기능에서는 탄수화물. 그래서 칼로리는 탄수화물은 몇 칼로리를 내죠? 네, 4kcal 냅니다. 지방이 9kcal 낸다고 했었던, 그래서 칼로리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거 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양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수치, 우리 검사, 피검사에서 아미노산 검사를 봅니다. 그래서 알부민과 같이 연결이 되고요. 지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무기질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인 것도 알면 좋겠고, 그래서 BMI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나눠요. 뭘로 나눠요? 네, 키를 미터로 바꿔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제 결과 읽는 방법은 박스 22-2에 있고요. 그래서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 영향에 미치고요. 쭉 가시면 영양 사정하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죠? 우리 간호사니까. 그래서 사정하는 게 표 22-3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계측할 때 이런 키, 몸무게 보시고 이상 체중, 평소 체중, BMI, 그리고 피검사에서 이런 헤모글로빈, 혈청 알부민, 총 림프 구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영양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자료로 이런 것들도 같이 플러스돼서 볼 수 있고 식이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체 계측할 때는 네, 그림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팔 세 갈래 끝, 주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방층을 보면서 영양 상태를 볼 수 있겠죠? 위팔 중간 둘레층 이것도 보고, 그래서 캘리퍼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피 검사하는 거, 알부민, 트랜스페린 이런 것들도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전 알부민 요 검사 이런 것들도 잘 보세요. 그래서 총 림프 구수는 단백질 결핍이 일어나면 총 림프 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시기는 우리 여기에 영양 결핍을 회복하고 이제 이런 걸 증진하기 위해서 특별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DM 시기, 그래서 당뇨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내는 게 특별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은 RD라고 하고 라이트 다이어트, 경식, 그리고 맑은 유동식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바로 일반적인 일반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맑은 유동식부터 리퀴드, 맑은 유동식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특정 수술 이후라든가 이런 위장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 감염기에 이런 맑은 유동식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유동식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봤던 그린비아, 우리 L튜브로 넣었던 그런 게 전 유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방에 따라서 하루에 뭐 3번이든 6번 이상이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게 맑은 유동식이 포함된 게 전 유동식, 그리고 전 유동식이 포함된 게 다 포함된 게 연식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되는 표였고, 그래서 우리가 L튜브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삼킴곤란, 연하곤란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NG튜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적응증이 있는지가 쭉 나오고요.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 촉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식사를 돕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력이 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게 장관 영양이죠. 그래서 장관 영양, enteral feeding.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우리가 L튜브, 여기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없거나 섭취가 안 되거나 위장관계가 손상되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서는 콧줄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콧줄이라고 하는 게 L튜브입니다. 거기에 대한 코, 위, 간. 그래서 쭉 나오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레윈튜브여서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L튜브라고 많이 하고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튜브를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바로 뚫어서 하는 PEG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것들 쭉 잘 보시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줄 수도 있는, 네, 지속적으로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폐쇄식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경구 영양 TPN,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N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심방 가까운 쪽으로 해서 중심 정맥 쪽으로 주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입자가 크기 때문에 혈관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맥 손등으로 이렇게 주기는 좀 힘든 이제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심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심 정맥 이쪽에는 외과적 무균술을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수술용 글러브를 끼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을 하는 부분이 TPN이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TPN은 이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줘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끼우는 거예요. 높은 파울러 시체위 L튜브. 그래서 어떻게 삽입 길이를 측정하는지도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거는 실습 때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물 확인했을 때 250ml 이상이면 일단 멈추고 닥터한테 노티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5주차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15주차 복습에서는 요 배설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요가 지금 어떤 기능적으로 뭐 요도가 문제가 있거나 요관에 문제가 있어서 막혀서 잘 못 나오다든가 이러면은 장애라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 배설 장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에서 보실 거고, 정상 소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방광 훈련 우리가 폴리를 하던 아니면 자연 배원을 하던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본문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돌용암 감염, 요로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어쨌거나 이 부분이 우리 실습할 때 기억나시죠? 여자는 뭐 5cm 정도, 남자는 뭐 18에서 20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관을 넣어요. 그러면 거기가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세프틱하게 우리가 글러브 끼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로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 건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치도뇨 폴리를 하고 어떻게 제거하는 건지, 그래서 제거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발루닝 돼 있는 거를 빼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면 요도에 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네, 배뇨 부분. 그래서 학습 목표가 쭉 있고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에 보면은 우리가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나요? 네, 콩팥은 걸러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피에 있는 것들을 걸러서 이제 찌꺼기들은 소변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네, 콩팥 보만 주머니 이 콩팥의 기능, 콩팥에서는 우리가 너무 입자가 큰 것은 걸러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콩팥을 한번 쭉 기능 보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것들 쭉 있고요. 위치도 쭉 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더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 짧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쭉 있고요. 보시면 네. 그래서 요 배설 장애 우리 앞에 여기서 얘기를 했죠. 네, 요 배설 장애에서 보면 빈뇨, 그러면 빈뇨라는 거 여기 보면 하루에 4, 6회보다 많은 빈뇨, 배뇨.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회 이상을 빈뇨라고 한다 해서 빈뇨의 정의도 잘 보시고요. 자주 소변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간뇨, 밤에 보는 거, 요 절박 갑자기 막 느껴지는 거. 그래서 배뇨 장애는 배뇨를 할 때 통증을 이제 느끼거나 배뇨가 힘든 경우 이런 것들을 배뇨 장애 해서, 이런 것은 요도 협착이라든가 감염, 방광 요도 손상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유뇨증, 요실금, 요실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절방 요실금, 호남 요실금, 넘침 요실금, 보감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개념 잡으시길 바라고요. 소변 정체라는 거는 뭐든지
소변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우리 심리 상태도 감정도 그렇고 잘 흘러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면 어때요? 균이 자라겠죠. 네. 그래서 소변 정체 이런 것들도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소변량 측정하는 것. 그래서 시간당 60ml 또는 하루에 1500ml 소변을 정상적으로는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당 이만큼이 안 되거나 하루에 이만큼이 생성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IO 체크를 합니다. 소변량. 그래서 방광 훈련하는 거, 브래더 트레이닝 계획에 따라서 쭉 해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케겔 운동도 여기에 나옵니다. 소변을 누다가 참았다가 네, 누고 참았다가 누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무균술로 해서 요로 감염 예방하는 부분들 박스 23-3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폴리 종류죠. 우리가 2A, 3A 우리 실습 시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때는 이렇게 순서들이 있겠죠.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풍선 이런 얘기들 쭉 했고, 그리고 도뇨하는 부분들 우리 넬라톤 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콘돔 카테타 이런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13주차 설명드릴게요. 복습하겠습니다. 13주차입니다. 배변의 기전, 어떻게 해서 배변이 나오게 되는지, 이 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변이 나오는지 기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변 장애, 본문에서 보실 거고, 관장의 종류, 지금 우리가 관장 에네마 실습을 지금 마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리세린 에네마 하면서 천장에 쏘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부분 오일 관장이라고 해서 기름 관장이 있죠. 그리고 고품 관장, 뭐 관장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기생충을 제거한다든가 가스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클리싱 청결 관장은 변을 빼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종류를 안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피시스, 스툴이라고 하는 대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변은 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래서 스툴 우리가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 시그모이드 그리고 고창자, 렉톤까지 이런 해박도 잘 알고 하셔야 되고, 연동운동 이런 게 기전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 순서대로 쭉 가서 연동 쭉쭉 짜주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연동 운동을 하면서 대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인근 이완되는 것. 그래서 항문 조인근 수의적으로 이완되고 복압 증진시키는 거에는 복근, 그리고 가로막, 그리고 골반 바닥근 수축 이런 걸로 해서 기전에 의해서 대변을 보게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대변에는 이런 정상균들도 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변비라는 것, 배변 횟수가 3회 미만 일주일 동안에 딱딱한 변, 우리 토끼똥 얘기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네, 맞습니다. 딱딱하고 배변 횟수 이런 것들이 이제 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분변 매복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핑거 에네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핑거 에네마를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뇌압 상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닥터 오더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 넣어서 안에 잘게 부숴서 나오는 게 분변 매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었다면 설사가 있겠죠. 그래서 설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고창은 우리가 그 가스 차는 거잖아요. 네, 가스 때문에 힘든 거. 그리고 오스토미 아니면은 이제 콜로스토미 할 때 하는 장 전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마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지금 스토마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오른쪽, 환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수분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고, 갈수록 이제 수분이 흡수되면서 정말 딱딱한 변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창내 위치.
그래서 스토마의 형태, 그리고 이 스토마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에 되게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프라이버시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배변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쪼그려 있는 자세에 변기 대주는 것, 그래서 약물 교육해서 우리가 변비가 생기면 변 완화제를 준다고 했었어요. 자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습 시간 때 봤던 거예요. 네, D가 높은 일반 변기, 납작한 골반 변기, 변기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왼쪽에 있던 이 변기 실습 시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라테랄 있을 때 그냥 될 때 어떻게 하는지 해봤었고요. 그래서 관장은 일반적인 청결 관장, 이렇게 대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보시면 고풍 관장, 그리고 가스 제거죠. 그리고 정체 관장, 그래서 정체시키면서 어떤 항생제 정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역류 관장에서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하는 이런 역류 관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막힘 제거할 때 손가락 여기가 나오네요. 네, 변식음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주머니 붙이는 것. 스토마에 대한 이제 간호가 여기서 좀 나오죠. 이제 스토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체형도 있고 분리형도 있었습니다. 세척하는 것 쭉 보시고,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관장하는 거. 우리가 하는 글리세린 에네마도 있었고 상품화된 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30cc 정도로 해서 이제 상품화된 거 에네마 하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네요. 네, 스토마 관리, 그래서 자존감 얘기하면서 스토마 관리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스토마는 일단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3주차 마무리하고 14주차 한번 볼게요. 네, 14주차에서는 진단검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에 내용 보실 거고, 그리고 검체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교재에서 진단검사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검사가 나오죠. 피검사. 그래서 피검사 나가고, 그리고 혈액검사도 있었고요. CT, MRI도 있었고, 이제 생검 바이옵시가 있었어요. 골수, 그리고 간 생검이 있었고, 천자도 있었어요. 우추천자, 그리고 흉곽천자. 그런 부분들 이제 주의하면서, 주의 집중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 중, 후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혈액검사가 나오죠. CBC. 그래서 적혈구, RBC, WBC, 헤마토크릿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이런 검사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 얘기를 했었습니다. 별표에 있던 부분들. 그래서 잘 보시고, 전해질, 그리고 어떤 원리인지 원심분리기에 의해서 이렇게 혈장과 혈구를 나누어서 거기를 따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혈청 삼투압 얘기도 쭉 나왔고요. ABGA 얘기는 동맥에서 채취해서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간기능 검사 계속해서 지금 피검사 보고 있습니다. 피검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대사선별 검사 아이 이 발 뒤꿈치에서 또 빼서 대사선별 검사하는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혈당 있죠. 혈당은 우리 2학기 때 실습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질 거예요. 투약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당 부분 BST 하는 거 많이 하는 거니까 그때 하실 거고, 그리고 검체는 이제 소변 검체, 대변 검체를 받겠죠. 그래서 소변에서는 자멸 검사가 나간다 했어요. 일반 대변에서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피가 나오는지. 네, 자멸 검사에서는 잘 나오니까 잘 볼 수 있습니다. 대변 검사에는 뭐 기생충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고 바이러스 세균까지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멸 검사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 소변 검사에서도 중간 소변 받는다는 거. 그래서 청결 배뇨해서 소변 검사 종이컵에 받아오세요 했던 얘기.
그리고 깨끗하게 받는 이제 우리 중간 소변 검체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뇨관통에서 받는, 그래서 폴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줄, 우리 소변백에 연결되는 부위에 바늘을 찔러서 베타딘 닦고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검사 나간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모으는 거는 24시간에 걸쳐 생산된 이 모든 소변을 모으는 거고, 냉장 보관, 방부제 넣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검사 목적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소변 수집이 시작되는 시간에 배뇨하게 하고 소변 용기에 담고, 그래서 소변 수집이 끝나는 시간에 완전히 비우도록 해서 마지막 소변을 담는 것,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요. 소변 받는 것, 그리고 검사 비중 얘기, 폐하 검사. 그래서 소변은 일반적으로 폐하 6의 약산성인데 4.5에서 6, 그래서 약산성도 있고 알칼리증도 좀 있습니다. 7 이하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소변은 정상적으로 약산성과 그리고 알칼리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톤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소변 정상적인 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보시고, 소변에도 대변처럼 잠열 반응 검사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소변에도 피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요 객단 검사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른에 아침에 딱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했던 객단. 아침에 받는다는 얘기 나오죠. 네, 그리고 인후 배양에서 인후 쪽에서 이렇게 해서 편도, 구인도 이쪽에서 검사 받는 것. 그리고 발용 검사 있는데 심장 초음파, 그리고 심전도 그림이죠. 그래피. 그래서 우리 EKG, ECG라고 하는 실습 때 했었잖아요. 네, EKG 붙이고 했던 거. 그래서 방향 바꿔서 막 해서 다시 제시까지는 안 갔지만 네, 그런 실수했던 학생들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혈관 조영술, 조영제 넣어서 하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시경 보는 거고요. MRI, CT 네, 설명드렸던 거였고, 천자 부위였죠. 넓은 부위에서 천자한다는 거,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넓은 부위, 4번, 5번에서도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이 두 군데서 자주 요추 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옵시 생검에 대한 게 있죠. 이건 요추 천자 자세고요. 그리고 복부 천자 하는 거. 그리고 흉곽 천자 할 때는 폐를 찌르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4주차 진단검사 앞에서 이제 강의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더 개념을 잡으세요. 이 시간에는 짧게만 네, 정리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부 천자하는 부분도 있었고 복수. 그래서 우리 간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복수가 차거든요. 그러면은 꼭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거 했던 부분. 그리고 네, 이 부분 네, 그림에서는 가슴 천자, 흉곽 천자죠. 그래서 A를 하던 B를 하던 이 두 가지 자세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생검, 바이옵시 우리 이제 그런 조직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생검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간 생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간 생검 할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후 내쉬세요. 후 내쉰 다음에 호흡을 멈춘 다음에 찔러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야지 잘못해서 폐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 그런 얘기 간 생검.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생검했던 부위가 압박되게, 왜냐면 간 쪽에 문제가 있으면 출혈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잘 멈추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압박되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추 천자 하는 부분들 절차 후에 어떻게 하는지, 복부 천자 하는 거 이 절차 후에 어떻게 하는지, 흉곽 천자 이런 건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골수 생검 많이 이 진단검사 쪽에 많이 힘들 거예요. 아직 2학년 수준에서 하는 거는 힘들지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주차까지 9주에서 14주차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리뷰를 했거든요.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구석구석 잘 보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험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1등 손가락 엄지 네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